오지 않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왜 왔어요, 왜?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요. 커튼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58세 김영자. 낡은 정장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신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봅니다. 여보, 누구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단상 옆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가 영자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당신, 내가 아는 그 김영자야? 왜 엄마는 결혼식에 몰래 왔을까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35년 전, 1990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 섬유공장. 20세 김영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같은 자리예요. 영자야, 점심 먹으러 가자. 옆자리 선희가 말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요. 공장 구내식당. 영자는 쟁반을 들고 줄을 섭니다.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뒤를 돌아봐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27살쯤 돼 보이는 남자.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 관리직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입사했어요. 저는 자재팀 박진우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진우가 미소 짓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붉어져요. 그날부터 진우는 자주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영자 씨, 고향이 어디세요? 충남 공주요. 진우 씨는요? 저는 서울이에요.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진우는 말을 흐립니다. 영자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밥 먹는 게 좋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진우가 영자를 불러 세웁니다. 영자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요즘 재미있는 거 많이 한다던데.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좋아요. 그 주말 둘은 명동에서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길거리 떡볶이를 먹었어요. 진우는 계속 영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 웃을 때 정말 예쁘세요. 네. 진심이에요.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둘은 연인이 됐어요. 진우는 영자에게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 주말마다 데이트했어요. 어느 봄날, 한강 둔치를 걷다가 진우가 말합니다. 영자야. 응? 나랑 결혼할래? 영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진우를 봐요. 진짜 정말이야? 응. 진심이야.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영자는 눈물이 납니다. 기쁜 눈물이에요. 그래, 좋아요. 둘은 껴안습니다. 한강 바람이 부는 봄날이었어요. 영자는 행복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2달 후, 영자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생리가 늦어졌어요. 구역질도 나고요. 설마,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예요. 영자는 멍해집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와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 퇴근 후 진우를 찾아갑니다. 자취방 문을 두드려요. 진우 씨, 나야.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진우 씨, 저기. 영자는 숨을 고릅니다. 나 우리 아기 생겼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6줄에 진우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영자는 불안해져요. 진우 씨 괜찮지? 영자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 응? 나 사실 결혼할 여자가 있어. 영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사실 좀 복잡해.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재벌가 딸이랑 결혼하라고. 하지만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미안해, 영자야. 나 거부할 수가 없어.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우리 도망가면 안 돼? 멀리. 안 돼. 아버지가 날 찾아낼 거야. 그럼 너한테도 피해가 가. 상관없어. 나는 너랑만 있으면. 영자야. 진우가 영자의 손을 뿌리칩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미안해. 진우 씨. 하지만 진우는 돌아섭니다. 문을 닫아요. 진우야, 문 열어. 제발. 영자는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울어요. 다음 날, 진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자는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박진우 대리님 어디 계세요? 아, 그분 퇴사하셨어요.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영자는 무너집니다. 도망간 거야, 나를 버리고. 영자는 진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앞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큰 저택.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저 박진우 씨 찾아왔는데요.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나옵니다. 진우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진우 씨랑 사귀던 사람인데요, 아기가.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약혼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영자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혼자 준호를 낳던 날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좁은 산부인과 분만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옆 침대 산모들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영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 영자는 있는 힘껏 힘을 줍니다.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영자는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해. 퇴원 후 영자는 공장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월세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준호가 4살이 됐을 때 영자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면 영자는 일어났어요. 자고 있는 준호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오피스 빌딩. 5시 30분부터 9시까지 30개 층을 청소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잘 다녔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영자는 학원비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줬어요. 준호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초등학교 3학년 준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영자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다. 그날 저녁 영자는 치킨을 시켜줬어요. 18,000원. 영자는 먹지 않고 준호만 배불리 먹였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됐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영자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분명 대학에 갈 거예요. 좋은 직장도 잡을 거고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준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엄마 학교에 오지 마. 왜? 엄마가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그냥 오지 마. 친구들이 물어봐.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준호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싶어 했어요. 영자는 저녁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아침 4시 반부터 9시,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 하루에 9시간을 일했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대학만 가면 되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 영자는 학교 앞까지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갈게. 그래도, 제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영자는 결국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합격 발표 날. 엄마,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영자는 준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자 준호는 더 멀어졌습니다. 엄마, 학교 축제 때 오지 마. 엄마, 친구들한테 청소한다고 말하지 마. 엄마, 전화 자주 하지 마. 친구들이랑 있을 때 곤란해. 영자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명문대 다니는데 청소부 엄마가 창피하겠지. 졸업식 날, 영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사모를 쓴 준호의 뒷모습을요.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영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후원자 만났어. 후원자? 응. 그분 덕분에 승진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돈 벌면 생활비 보낼게. 하지만 생활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하지만 다음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신부 부모님한테 엄마 얘기 돌아가신 걸로 했어. 전화기 속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영자는 청소도구를 든 손을 멈춰요. 준호야, 엄마가 죽었다고?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부 집안이 까다로워. 재벌은 아닌데 중산층이거든. 체면을 되게 중시해. 그래도 엄마를 죽은 걸로. 엄마가 청소부라는 거 알면 결혼 자체가 깨질 수도 있어. 양아버지 박 부회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영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알아, 엄마. 근데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신부랑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할게. 하지만, 엄마, 제발.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이번 기회 놓치면 나 끝이야.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영자 씨, 괜찮아요? 동료 미숙이 다가옵니다. 영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영자는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요. 소리 없이 웁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죽은 걸로 했다니.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봐요. 빨갛게 부은 눈,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내가 이렇게 창피한 존재구나. 퇴근 후 영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엄마 죽은 걸로 했어. 서운해요. 화도 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재벌 부회장의 양아들, 그런 아들에게 청소부 엄마는 창피하겠죠.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빌딩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걸레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아까부터 같은 자리만 닦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봐요. 미숙아, 준호가 결혼한대. 어머, 정말이요? 축하할 일인데. 근데 엄마 죽은 걸로 했대. 미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신부 집안한테 엄마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대.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이 분해합니다. 영자 씨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해의 애 입장도 있잖아. 무슨 이해를 해요. 미숙이 영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멀리서라도 보고 오세요. 하지만 30년 키웠잖아요. 그 권리는 있어요. 죽은 걸로 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자는 미숙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가. 준호가 날 보면. 몰래 가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영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날 저녁 영자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18만 3천 원. 다음 날 영자는 백화점에 갑니다. 세일 코너로 향해요. 정장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색. 가격표를 봐요. 9만 9천 원. 영자는 정장을 집어듭니다. 탈의실에서 입어봐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3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에요. 이 정도면 창피하지 않겠지. 계산을 합니다. 카드를 내밀고 결제 완료.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옷걸이에 겁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요. 준호야, 결혼식 언제야? 그날 엄마가 너 생각할게. 한참 후 답장이 옵니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웨딩홀. 알았다. 준비 잘해라.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꺼냅니다. 다음 달 15일에 동그라미를 쳐요. 준호야, 엄마가 잠깐만 볼게. 내 행복한 모습. 영자는 핸드폰으로 웨딩홀을 검색합니다. 사진들이 나와요. 큰 건물, 화려한 홀. 여기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결혼식까지 3주 남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정장을 입어보고 머리를 손질해보고 구두를 신어봐요. 이렇게라도 해야 준호한테 창피하지 않겠지.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어요. 30년간 청소만 한 손, 주름진 얼굴, 낡은 구두. 그래도 최선은 다하자. 결혼식 전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준호를 볼 수 있어요. 비록 멀리서지만 준호야 엄마 용서해 이렇게 밖에 못해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 앞에 섭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 이 정도면 괜찮을까?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해요. 강남 그랜드 웨딩홀. 큰 건물이 보입니다. 영자는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섭니다. 여기서 준호가 결혼하는구나. 정문으로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자는 정문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건물 옆으로 돕니다. 비상구가 보여요. 영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밉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가 나타납니다. 조용해요. 영자는 천천히 걸어요. 5층 그랜드홀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5층? 문 앞에 섭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문을 살짝 열어요. 넓은 홀이 펼쳐집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영자는 재빨리 옆 커튼 뒤로 숨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홀이 보여요. 단상에는 꽃이 장식돼 있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뒤쪽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나요. 영자는 숨을 죽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준호야. 준호는 흰 턱시도를 입고 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어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준호와 신부가 단상에 오릅니다. 주례 선생님이 나와 말씀을 시작해요. 영자는 커튼 뒤에서 준호만 바라봅니다. 저 아이를 키우느라 30년. 이제 저렇게 어른이 됐네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어서 양가 부모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입니다. 영자는 긴장합니다. 양아버지가 누구길래? 신랑 아버지 대성그룹 박진우 부회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단상 옆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영자는 그 남자를 봅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저 사람이 62세쯤 돼 보이는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 고급 양복. 하지만 얼굴은 35년 전 그 얼굴입니다. 박진우. 영자는 커튼을 꽉 움켜쥡니다. 숨이 막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박진우입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예요. 영자는 온몸이 떨립니다. 오늘 우리 준호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진우가 준호를 바라봅니다. 따뜻한 눈빛이에요. 준호는 5년 전 제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일어선 청년을 후원하다가 그 성실함과 훌륭함에 감동해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영자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입양? 5년 전? 준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니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자는 커튼 뒤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벽에 기대어 겨우 버팁니다. 진우가 준호의 양아버지라고? 5년 전 준호가 좋은 후원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게 진우였어? 영자는 기억을 되짚습니다. 5년 전
준호가 전화했었어요. 엄마, 나 좋은 후원자 만났어. 그분 덕분에 잘 될 것 같아. 그 후로 준호는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승진도 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그게 다 진우 때문이었구나. 영자는 주먹을 쥡니다. 근데 진우는 준호가 자기 아들인 걸 알까? 식이 계속됩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하고 사진을 찍고 퇴장합니다. 영자는 커튼 뒤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 연장으로 향합니다. 나도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진우를 봤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5년 만에 영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피로 연장 쪽으로요. 준호를 한 번만 더 보고 가야 해요.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가 보여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영자는 입구 옆 기둥 뒤에 숨어 안을 봅니다. 준호가 보여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행복해 보이네. 다행이다. 영자는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제 가야 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쪽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들립니다. 신랑 진짜 잘생겼다. 근데 친엄마는 어떻게 됐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박 부회장님이 입양할 때 DNA 검사했다던데? DNA 검사? 왜? 뭔가 사연이 있나 봐. 혹시 친아들 아닐까? 영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에이, 설마. 친아들이면 왜 입양을 해? 그러게. 근데 신랑 친엄마는 진짜 어디 있는 거래? 죽었다던데. 어릴 때. 영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역시 준호가 그렇게 말했구나. 영자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보고 가고 싶어. 영자는 화장실 칸에서 나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봐요. DNA 검사. 두 여자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우가 준호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지? 영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어요. 이제 진짜 가야 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를 따라 비상구 쪽으로 걸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준호. 영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뒤를 돌아봐요. 피로 연장 쪽.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가까이서. 영자는 다시 피로 연장으로 향합니다. 입구에 서서 안을 살펴요. 준호가 보입니다. 신부와 함께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반대편 끝이에요. 잠깐만, 조금만 더 가까이. 영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요. 벽 쪽으로 붙어 천천히 걸어요. 준호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있어요. 아무도 영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15m, 10m, 5m. 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웃는 얼굴. 신부에게 뭔가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아들 저렇게 행복하구나. 영자는 기둥 뒤에 서서 준호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또 흐르지만 닦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가야 해. 준호가 신부와 함께 다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영자 쪽으로 가까워져요. 영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발이 뒤엉킵니다. 옆 의자에 가방이 걸려요. 아, 작은 소리. 하지만 조용한 공간에서는 들립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응?
뭐라고? 신부가 준호를 봅니다. 준호의 시선을 따라 영자를 봐요. 여보, 저분 누구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떨려요.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영자에게 쏠립니다. 영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잠깐만요. 신부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저는 그냥. 준호가 황급히 다가옵니다. 저제. 준호야, 저분 누구야? 신부 어머니가 묻습니다.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나요. 준호는 영자를 봅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들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엄마? 신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신부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이게. 신부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거짓말한 건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로 연장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와 영자에게 쏠려요. 그때 단상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박진우. 진우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자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35년 만에 재회.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입술이 떨려요. 당신이. 진우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영자 살아있었어? 영자는 진우를 똑바로 봅니다. 35년간 품어온 원망, 그리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요. 네, 살아있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 키우느라 35년을 살아있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여자 누구야? 박 부회장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35년이라고 했잖아, 혹시. 신부 어머니가 진우에게 묻습니다. 부회장님, 저분이 누구십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영자만 바라볼 뿐이에요. 준호가 중간에 섭니다. 엄마, 제발 가줘. 준호야. 제발 이러지 마. 영자는 준호를 봅니다. 아들의 눈에는 당황함과 원망이 섞여 있어요. 영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자는 돌아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 기다려. 놓으세요. 잠깐만 얘기 좀. 35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영자는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놓지 않아요. 제발 5분만 얘기하자.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피로 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손을 잡고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 끝 작은 라운지로 향해요. 놓으세요. 영자가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진우는 놓지 않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합니다. 진우는 문을 닫고 영자를 봐요. 영자, 할 말 없어요. 이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영자는 웃음이 나옵니다. 쓴 웃음이에요. 죽은 줄 알았다고요? 35년 동안요? 그래, 찾았어. 정말 찾았어. 거짓말 마세요. 진심이야. 진우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요. 이거 봐. 35년 전부터 쓴 거야. 수첩을 펼칩니다. 빼곡한 글씨가 보여요. 1990년 3월 -9로 공단 수소문. 영자 퇴사 후 행방불명.
1992년 5월 마이너스 충남 공주본가 방문. 가족들도 모른다고 함. 1995년 8월 마이너스 사설 탐정 고용. 단서 없음. 영자는 수첩을 봅니다. 손이 떨려요. 이게 35년 동안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수첩을 밀어냅니다.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웠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30년 동안 청소 일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며 준호 키웠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재벌 부회장 됐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았죠? 영자,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었어요. 준호한테 밥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영자는 울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좋은 후원자 만났다고. 그게 당신이었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5년 전 회사 후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청년들 이력서를 봤어. 그 중에 준호가 있었어. 그래서요? 생년월일을 봤어. 1990년 2월. 그리고 이름 김준호. 진우가 영자를 봅니다. 혹시 했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DNA 검사했죠? 그래. 했어. 진우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 준호는 내 아들이었어. 영자는 서류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요. 친자 확률 99.9%. 눈물이 떨어집니다. 서류 위로.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준호한테 물어봤어.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냐고. 진우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준호가 어린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 영자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35년 동안 찾다가 결국 죽었구나. 진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정말 미안해. 영자는 진우를 내려다봅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영자, 준호는 당신 아들로 잘 살고 있잖아요. 청소부 엄마보다 재벌 아버지가 훨씬 낫죠. 그게 아니야. 이제 가겠어요. 더 이상 준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돌아섭니다. 영자, 기다려. 진우가 영자의 팔을 잡습니다. 나 준호한테 진실을 말할게. 내가 친아버지라는 거. 안 돼요. 왜? 준호가 알면 충격받아요. 지금 결혼식 날인데. 하지만 알아야 해. 자기 엄마가 살아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35년 전에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책임질 거야. 영자는 진우를 봅니다. 책임이요? 35년이 지나서요? 늦었어.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 같이 가자. 안으로. 모두한테 말할게. 준호가 내 친아들이고 너는 35년 동안 혼자 키운 위대한 엄마라고.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준호도 알아야 해. 진실을. 하지만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준호가 들어옵니다. 진우와 영자를 번갈아 봐요. 아버지, 엄마를 아세요? 진우는 준호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알지, 준호야. 어떻게요? 준호야. 진우가 준호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내 양아버지가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DNA 검사 서류를 건넵니다. 이거 봐. 5년 전에 했어. 나는 내 친아버지야. 준호는 서류를 받습니다. 펼쳐봐요.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저분이 내 엄마야. 35년 동안 혼자 너를 키운. 준호는 영자를 봅니다. 그리고 진우를 봐요. 그럼 아버지가 엄마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5년 전에 버린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35년 전에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그럼 엄마가 혼자 저를... 준호는 영자를 봅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엄마한테 죽은 걸로 하라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 키우셨는데 저는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준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준호를 부축합니다. 일어나,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영자를 안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진우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야, 영자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진우가 먼저 일어섭니다. 준호야, 영자야. 나 모두한테 말하고 싶어. 네. 피로 연장에 가자.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게.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영자야. 너는 35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는 당당해져야 해.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너는 위대한 엄마야. 부끄러워할 게 없어. 영자는 진우를 봅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같이 가자. 제발. 준호도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도 원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알았어. 세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피로 연장으로 향합니다. 피로 연장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어요. 신부와 신부 부모는 단상 쪽에 앉아 있습니다. 진우가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영자와 준호가 뒤따라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진우는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아요. 여러분, 잠시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오늘 제가 3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진우는 영자를 가리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신랑 준호의 친어머니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첫사랑이자 제가 35년 전에 비겁하게 버린 여자입니다. 장례가 술렁입니다. 신부 어머니가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어주십시오. 진우가 손을 듭니다. 35년 전 저는 공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영자를 만났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압박으로 정략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영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도 저는 도망쳤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영자는 혼자 준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혼자 키웠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집니다. 저는 35년 동안 영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DNA 검사 서류를 꺼냅니다. 5년 전 회사 후원 프로그램으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생년월일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DNA 검사를 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입니다. 결과는 99.9% 일치. 준호는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장례가 술렁입니다. 신부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빠가 친아들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비겁했습니다. 입양이라는 형식으로 숨겼습니다. 진우가 영자를 봅니다. 영자 씨는 35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며 아들 하나 대학 보내셨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영자 씨가 여기 오셨습니다. 죽은 걸로 알려졌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진우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영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영자야 35년 늦었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가 조용합니다. 준호도 영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를 부끄러워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신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어머님, 신부도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세 사람을 일으킵니다. 다들 일어나 제발.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많아져요. 장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신부 어머니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어요.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야,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35년 늦었지만. 영자는 진우를 봅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아담하지만 밝고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진우가 마련해 준 곳입니다. 창가에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영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베란다에 심은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호와 민지가 들어와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어서 와라. 영자가 미소 지으며 맞이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아래 공원 한 바퀴 돌았어. 무릎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 훨씬 나아. 민지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머님,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어머님은 쉬세요.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엽니다. 영자가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준호가 영자 옆에 앉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산책하고 가끔 미숙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미숙 이모요? 응. 같이 일하던 친구. 이제 그 친구도 일 그만뒀어. 우리 둘이 가끔 시장도 가고 그래. 좋으시겠다. 준호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처음이야. 영자가 준호를 봅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도 돼. 커피도 천천히 마시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준호야. 제가 모료 엄마가 해주신 게 더 많은데. 점심 식사.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식사를 하는 동안 즐거운 이야기가 오갑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워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제가 나갈게요. 민지가 문을 엽니다. 진우가 서 있어요.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민지야,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러. 네, 아버님. 진우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영자 씨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영자가 나옵니다. 진우와 마주서요. 카네이션이요. 영자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고마워요. 영자는 꽃을 받아 화병에 꽂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봐요. 여기 살기 편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햇빛도 잘 들고. 다행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 필요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준호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응? 뭐? 엄마 무릎 치료 좋은 병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다음 주에 예약 잡아놨어요. 진우가 영자를 봅니다.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영자는 진우를 봅니다. 진우의 눈빛이 따뜻해요. 알았어요. 저녁, 준호와 민지가 돌아간 후 영자와 진우는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영자 씨 편하게 지내시는 거 맞죠? 네, 정말 편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자가 진우를 봅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35년 전 일은 이제 다 잊었어요. 영자가 앞을 봅니다.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힘들 때마다 당신 생각하면서 울기도 했고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준호 때문에요. 준호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진우는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 씨,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영자는 진우를 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 네, 천천히. 2달 후, 준호네 집, 저녁 식사 자리. 엄마, 아빠 발표할 게 있어요. 준호와 민지가 영자와 진우 앞에 앉습니다. 뭔데? 민지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희 아기 생겼어요. 영자의 손이 입을 가립니다. 정말? 네. 이제 2달째예요. 영자는 민지를 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진우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구나. 영자는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30년 전, 준호를 혼자 낳던 그날, 아무도 없던 산부인과 병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영자는 울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지금, 준호는 행복하게 결혼했고 곧 아빠가 됩니다. 잘 살았구나,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진우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진우 씨? 네, 영자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되세요? 네, 돼요. 같이 준호 아기 옷 보러 갈래요? 진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작게 웃어요. 좋아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오후, 두 사람은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을 걷습니다. 이거 어때요? 귀엽죠? 영자가 작은 아기 옷을 들어 보입니다. 좋네요. 사죠. 이것도요. 양말도 필요하고. 영자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고릅니다. 진우는 옆에서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자 씨. 네.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영자가 진우를 봅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 씨와 다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매장을 걸어갑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3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때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행복하고 손주가 태어날 거고 진우와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되겠지. 영자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